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카메라 추천입니다. 이제 사진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돼요? 카메라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카메라 추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방식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보다는 석규형하고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이런 대화 방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주고받는 말투가 조금 거슬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포맷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제 의도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왜 카메라 추천을 주제로 생각했어? 그동안 카메라 뭐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서 인스타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막 이런 거를 종종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카메라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뭐 렌즈는 어떤 건가요? 막 이러면서 카메라 생활을 한번 좀 해볼까 싶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카메라 추천 관련해서 영상 올리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부담이었어. 왜냐면 그분들은 뭔가 추천 영상을 너무 멋있게 잘 만들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오늘 이 영상에 뭐 그 어떤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 추천을 그런 결과물로서 하기보다는 뭔가 원초적인 문제를 좀 긁어가면서 해결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고, 되게 빅준스럽게 추천을 한다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지. 인스타에서 추천해달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줬어? 내가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캐논 아카데미 이런 강의하면서도 이제 수강생 분들이 이제 추천해달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실 때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얼마세요 물어보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러면 지금 조금만 더 참으시고 돈을 더 모으신 다음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카메라를 사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 다이렉트로 직진으로 때려서 좋은 거 사세요. 약간 이런 의도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고, 그 의미에 포함된 내용은 이제 그거였지. 이제 뭐 크롭바디니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바로 풀프레임 미러리스, 뭐 풀프레임 DSLR 이쪽으로 가서 사진 생활을 하세요. 어차피 돌아갈 거 돈, 시간 이렇게 아껴가면서 바로 가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추천은 조금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면 오늘 추천해줄 카메라는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추천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카메라를 사라를 추천해주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사실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어떤 특정 바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할 예정이고, 카메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거쳐야 할 단계, 그 과정에 대해서 나는 오늘 좀 영상을 만들고 준비를 했지.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내가 총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할 예정이야.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얘기해줘 볼래? 1단계는 우선 사진하고 SNS는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는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 뭐냐면 이제 내가 사진을 찍고 과연 이 결과물을 어디에 올릴 것인가,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고, 그 외에 뭐 블로그 하시는 분도 있고 출력해서 인화해서 이제 벽에 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활동하시는 분들일 거고,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올리실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그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우선 내가 어디에서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 말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 게, 내가 감히 말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사진을 한다면 뭐 몇십만 원대 그런 카메라부터 정말 막 수백만 원대의 카메라까지 차이가 없이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굳이 비싼 카메라 막 500만 원 넘어가는 카메라, 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카메라를 사라고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다음 2단계는? 2단계는 그 다음에 영역을 설정을 했어.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바로 카메라 그러면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른 거지.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그 사진 찍기 전에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사진 보정을 한번 해보라고 꼭 말을 하고 싶어.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카메라 일단 사지 마시고 핸드폰에서도 이제 로우 촬영이 있고 뭐 고화질의 이제 JPG 촬영이 있고 다양한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번 열심히 찍어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 찍은 거를 보정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보정 프로그램은 뭐 막 어떤 어플 써서 필터를 씌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라이트룸, 모바일 라이트룸이 아마 모든 기능을 쓰려면 유료일 거야. 근데 이제 이 금액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고 뭐 학생이냐 성인이냐 아니면 또 뭐 패키지로 묶어서 사냐 이런 것마다 다르지만 월 한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매를 해서 모든 기능 다 써가면서 보정에 대한 감각을 먼저 키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결국에는 카메라는 이제 보정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보정이 필수다라고 말을 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보정 안 하는 게 진짜 사진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색감에 대한 보정을 말을 하는 거고 카메라는 노출에 대한 보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왜냐면 사람의 눈은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을 이제 딱 봤을 때 동시에 그 노출을 맞추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데 카메라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동시에 못 맞춰. 어느 노출 한 곳에 맞춰서 전체적인 노출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출에 대한 보정은 필수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는 딱 보면 잘 보이는데요 하는데 그게 바로 노출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걸 잡아줘가지고 예쁘게 나오도록 이게 해준단 말이야. 이거는 다 이제 뭐 애플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뭐 갤럭시면 삼성 이미지 프로세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거고 그거는 곧 노출 보정이 된 화면을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건데 카메라가 색감 보정 말고 노출 보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데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찍고 좀 이거 핸드폰이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노출 보정을 안 해서거든. 그래서 노출 보정만 좀 해도 이거 너무 이쁜데 내가 눈으로 봤던 그 모습인데 딱 이게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우선은 카메라를 사기 전에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핸드폰은 물론 이런 노출 보정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또 쉬울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모바일 라이트룸을 사용을 해서 노출에 대한 보정을 해본 다음에 카메라를 사야 된다는 입장이야. 노출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귀찮으면 핸드폰으로 찍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나는 카메라를 사기 전에 그 노출 보정을 열심히 해보면서 괜찮은지 그것도 귀찮은지 이거를 먼저 알아보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번째로는 카메라 구입이 아닌 보정하는 법을 먼저 몸에 익혀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마지막 3단계는 그러면 어떤 거야? 핸드폰으로 찍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재밌고 그랬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핸드폰 화질이 조금 아쉬운데 뭐 이렇게 노출 보정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를 살리는데 막 너무 깨지고 화질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정말 카메라 구입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핸드폰에 대한 아쉬움 플러스 카메라 구매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니즈, 욕구가 이게 좀 올라올 때 이제 카메라 구입 단계로 가는 거지. 그게 바로 3단계인데 3단계에서 나는 제일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이제 크기와 무게야. 크기와 무게. 왜냐면 매번 이 작은 핸드폰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이 핸드폰만 가지고 이렇게 출사를 다니다가 대번에 이 핸드폰의 최소한 2~3배가 되는 그 크기를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지. 그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 처음에는 신나서 막 몇 번 갖고 다니다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괜히 이거 무겁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잘 안 찍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안 찍고 안 갖고 다니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이 무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야. 이거를 절대 나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성능보다 오히려 난 더 중요한 게 이제 크기와 무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좀 바운더를 정했으면 좋겠어. 1kg도 안 되고 뭐 몇백 그램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부담이 안 될 것 같냐? 절대 아니거든. 그거 엄청 부담되거든. 크기와 무게를 고려를 하더라도 카메라 카테고리에서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 크게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이제 바디와 렌즈가 일체형의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지. 렌즈 교환식은 어떤 카메라를 얘기하고 일체형인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좀 확실해. 뭐냐면 렌즈 교환식은 우리 핸드폰처럼 광각 렌즈, 뭐 표준 렌즈, 그 다음에 이제 망원 렌즈 이렇게 세 가지를 렌즈별로 다 바꿔가면서 찍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 근데
분명한 단점은 또 렌즈가 증가하는 만큼 무게에 대한 그 부피에 대한 부담감이 반드시 온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려고 했는데 렌즈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하면 결국에는 무게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는 거지. 그 렌즈와 바디 일체형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의 장단점도 확실해. 뭐냐면 정말 딱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근데 단점은 뭐냐, 줌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아니면 그 고정 화각일 수가 있지. 그 면에서 오는 이제 뭔가 심심함이지. 아, 나 저 망원 화각으로 좀 찍고 싶은데, 우리 핸드폰도 그 망원 찍을 때도 있잖아. 막 2배, 3배 뭐 줌 해가면서.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지. 사진 찍는 맛이 조금 반감될 수는 있다. 반감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오히려 사진에 대한 니즈를 더 불러일으키려는 욕구가 아닐까. 왜냐면 내가 망원 화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정말 이 망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점점 카메라 세계로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른단 말이야. 렌즈 교환식을 쓸 거냐 컴팩트를 쓸 거냐. 근데 이거를 조금 해결해 줄 만한 그 단서는 찍었던 그 카메라 화각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보고 내가 광각을 많이 썼네, 광각과 표준 쪽을 많이 썼네, 그럼 나는 당연히 이제 바디와 렌즈 일체형 카메라 구입을 추천을 하고, 망원 렌즈 위주의 화각을 많이 썼네, 그럼 나는 이제 렌즈 교환식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망원 계열의 이제 렌즈를 구매를 해서 다니기를 추천을 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카메라 구매 이제 플로우는 먼저 핸드폰으로 실컷 찍어보고 그다음에 그 화각대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그 바디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각각의 이제 종류들은 각 브랜드마다 많으니까 내가 이거는 영상 말미에 내가 추천하는 그런 카메라들을 정리해서 올리는데, 그 바디들도 기준은 일단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거 위주로만 올릴 거야. 이제 카메라를 첫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1, 2, 3단계를 천천히 이렇게 밟으면서 오면 나는 최소한 카메라를 샀는데 장롱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보정을 해보면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갈 거고 카메라 성능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정을 거치고 3단계 와서 본인에게 맞는 카메라를 구매를 했을 때 꾸준히 갖고 다니면서 사진 생활을 한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정리를 하자면 1단계,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그 플랫폼, SNS든 그 영역이 어딘지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구입보다는 먼저 핸드폰을 활용한 촬영과 모바일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노출 보정, 뭐 색감 보정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좀 즐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핸드폰 화질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다면 그때 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할 단계로 넘어오는데, 거기서도 크기와 무게를 꼭 염두한 구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도 렌즈 교환식으로 갈 건지 바디 일체형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렌즈 교환식에서 추천하는 그 카메라들과 바디 렌즈 일체형인 카메라들 중에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카메라 추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카메라 추천 영상은 이제 막 카메라를 처음 사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영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카메라를 좀 달아보시고 중급기에서 이제 고급기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은 또 따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